안충리? 네. 필요 충분 조건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고 할게요. 충분 조건, 필요 조건. 안에 보시면 명제 P면 Q이다가 참일 때. P면 Q이다가 참이면은 뭐를 충분 조건이라고 하냐면요. 요거를 충분 조건. 가정이죠. 가정을 충분 조건. 요거를 필요 조건이라고 하자는 얘기예요. 앞에서 배웠던 거랑 다른 건 없고 새로운 용어가 추가된 겁니다. 그게 참이면 앞에가 충분 조건, 뒤를 필요 조건이라고 한다. 두 번째, 필요 충분 조건도 나와 있는데요. P면 Q이다도 참이고 Q면 P이다도 참이면은 서로가 충분 조건, 필요 조건 둘 다 되는 거기 때문에 P랑 Q를 서로 필요 충분 조건이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P면 Q이다가 참이라는 거는 또 더 나아가서 얘기를 해보자면은 조건이 뭐죠? 근데 조건이 뭐지? X에 따라 참이나 거짓으로. 그렇죠. X 값에 따라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는 걸 조건이라고 하고, 그래서 참이 되는 것들을 다 모아줄 수 있는 거죠. 다 모아두면 그걸 진리집합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X는 2라는 조건이 있고요. 조건이죠? 명제인가요? 참거짓이 항상 정해지는 게 아니고 X 값에 따라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얘는 X가 몇일 때 참이에요? 2일 때 참인 거죠. X제곱은 4. 명제예요? 조건이에요? 참거짓이 명확히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X 값에 따라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나요? 조건이죠. X가 몇일 때 참이 되죠? 2가 -2랑 -2. 그래서 얘는 진리집합을 2라고 할 수 있고 얘는 진리집합을 -2라고 할 수 있습니다. X는 2이면 X제곱은 4이다. 참이에요? 네. 참이죠. X제곱은 4이면 X는 2이다는 거. 요건 아니죠. 요게 참이 되는 거죠. 요게 거짓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요 어떤 명제가 참이려면은 어떤 진리집합이 누구를 포함해야 된다? 결론의 진리집합이 가정의 진리집합을 포함해야만 참이 되는 거죠. 요거 배웠나요? 명제가 참이 되려면 이렇게 진리집합 사이에 이렇게 포함 관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배웠죠? 네. 그래서 충분 조건 여기 참이려면은 B가 Q에 이렇게 포함되어야 된다는 거고, 네, 이건 얘기해야 되지. 충분 조건 앞에 게 충분 조건 뒤에 게 필요 조건 외우기 좀 헷갈리는 것 같은데 여러 유치한 방법들이 좀 있습니다. 화살표를 P가 이렇게 Q에게 주고 있죠. 우리가 돈을 줄 때 돈이 충분할 때 줄까요? 필요할 때 줄까요? 필요할 때 돈을 주나요? 충분할 때 주는 게 낫겠죠? 그래서 충분 조건, 돈을 받는 거는 돈이 필요하다. 필요 조건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 뭐 총을 쏜다, 피를 흘린다, 뭐 충분 조건, 필요 조건 뭐 이렇게도 뭐 이런 유치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알아서 각자의 방법으로 잘 외우시고요. 네. 네, 얘기할 건 다 얘기했고요. 다시 이제 문제로 갑시다. 네. 65번을 볼까요? 65번에 1번만 하고 가겠습니다. P면 Q이다가 참이에요? Q면 P이다가 참이에요? 65번에 1번입니다. P면 Q이다가 참이에요? Q면 P이다가 참이에요? P면 Q이다가 참이죠? 그럼 P면 Q이다. 요게 참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P는 무슨 조건이다? 라고 묻고 있네요. P 화살표를 주고 있죠? 충분 조건입니다. 그래서 1번은 충분 조건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다음 거부터는 할 시간을 좀 드릴게요. 해보고 또 잠시 후 또 얘기하겠습니다. 혹시
재설명 궁금한 거 있으면 또 물어보세요. 충분 조건이면 충분 조건, 필요 조건이면 필요 조건, 필요 충분 조건이면 필요 충분 조건 이렇게 다 쓰셔야 됩니다. (65번은) 2번만 먼저 하고 갈게요. 65번은 12의 양의 합수면 Q의 양의 합수이다. P면 Q이다가 참이에요? Q이면 P이다가 참이에요? Q이면 P이다죠? 아니면 진리집합으로 생각해도 좋습니다. Q의 진리집합은 1, 2, 3, 6이고요. P의 진리집합은 1, 2, 3, 4, 6, 12니까 Q가 P에 포함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Q이면 P이다가 참이 되는 거고 P는 화살표를 받으니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66, 7도 해봅시다. (66을) 해볼게요. 66은 답은 맞았는데 근거가 조금 빈약한 친구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풀이를 좀 보세요. P면 Q 충분 조건이다. 그러면은 화살표가 어디로 가는 게 참이라는 거죠? 충분 조건 주는 거죠? 이렇게 돼야 참인 거죠? 그 다음 어떻게 하셨나요, 다들? 이게 참이니까? 저 해가 마이너스 3이라는 가정이면 해가 마이너스 3이 안 되니까 저 뭔가 좀 더 깔끔하게 얘기하는 방법 있을까요?
더 깔끔하게 얘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 재민이가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좋습니다. 대우를 쓰면 요게 참이라는 건 요거의 대우가 참이라는 거죠. 요거의 대우를 쓰면은 x 플러스 3이 0이면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9가 0이라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논리가 깔끔한 것 같아요. 그럼 x가 마3이면 요게 성립한다는 얘기니까 이제는 대입해서 9-3a 더하기 9는 0 a는 2이다 이렇게 해주면 깔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좀 더 엄밀하게 얘기해봤고요. 음. 17번은 필요 충분 조건인 거를 고르래요.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거는 P이면 Q이다도 참이고 Q이면 P이다도 참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두 진리집합은 어떻게 돼야 돼요? P랑 Q 진리집합은? 같아야 되죠? 쉽게 말해서 P랑 Q랑 아예 같은 얘기다. 같은 것을 의미하는 거다 라는 얘기입니다. 필요 충분 조건은. 다른 말로 동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P랑 Q랑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들, 진리집합이 서로 같은 것들에 대해서 골라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보세요. 좀 더 공부를 하고 싶으면 P는 필요 충분 조건인 걸 고르지 말고 비니디에서 P가 무슨 조건인지를 골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P는 무슨 조건, 기억은 무슨 조건인지, 얘는 무슨 조건인지 써봅시다. 다 해보셨나요? 기억 P면 Q이다 참인가요? 기억 P면 Q이다 참인가요? 네. A는 B이면은 절대값이 같다 당연한 얘기고요. Q이면 P이다 참인가요? 아니요. 절대값이 같다고 조절 같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기억은 무슨 조건이다?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고요. 니은 P이면 Q이다 참인가요? 둘 다 양수면 곱도 양수다 라는 얘기고요. Q이면 P이다 참인가요? 아니요. 곱이 양수라고 해서 둘 다 양수인 건 아니죠. 둘 다 음수인 경우도 있죠. 니은은 무슨 조건이다? 충분 조건이다. 디귿 P이면 Q이다 참인가요? 네. Q이면 P이다는요? 네. 좋습니다. 제곱의 합이 0이라는 거는 둘 다 0 이상의 수기 때문에 등호 조건이 성립하려면 둘 다 0이라는 얘기고, 절대값도 마찬가지죠.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도 둘 다 0 이상의 수니까 둘 다 0일 수밖에 없다.
이게 같은 얘기입니다.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리을도 필요 충분 조건인가요? 네. 리을의 일단 P는 아까 얘기했던 거죠? 둘 다 0 이상인데 합이 0이 되려면 둘 다 0이 돼야 된다. 그리고 A제곱 요거는 또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요게 0이라는 거는요 완전제곱식으로 쓰면 A 더하기 2분의 1B의 제곱 해주고 4분의 3B의 제곱으로 쓸 수 있어요. 맞죠? A제곱, AB, B제곱. 제곱의 합이 0이라는 건 또 둘 다 0이라는 거잖아요. 이것도 그래서 A는 B는 0이라는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리얼도 PQ 같은 얘기죠. 필요 충분 조건 동치다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Q 같은 거는 또 앞으로 볼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알아두시면 좋겠고 정리하고 또 68, 90 또 해보세요. 혹시 답지를 못 받았나요? 근데 답지 받았나요? 다 받았죠? 남은 것도 이따 풀고 유형 17을 하겠습니다. (71번을) 보시면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래요. 그러면 그 진리집합은 누가 누굴 포함하는 거죠? 누가 누굴 포함하는 거죠? Q가 P를 포함하는 거죠? 그거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면 되겠네요. 고르세요. 헷갈리는 친구들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놓고 해당하는 게 있는지 또 찾아보세요. 다 했으면 72, 3도 하셔도 됩니다.
71번 해보셨나요? 답 뭐죠? 기억 지으신가요? 펜타그램 그리고 집합 상황을 보면 되겠죠? 기억. 72, 3도 해보세요. (72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보세요. 기억 P는 낮추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그러면 어떤 명제가 참이라는 거냐면 충분 조건 주는 거죠. 요게 참이라는 거죠. 그럼 진리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는 어떻게 된다는 거지? P가 누구에 포함된다? P가 누구에 포함된다? Q 여집합에 포함되는지를 체크하라는 얘기입니다. P가 Q 여집합에 포함되나요? 네, 포함되니까 참이다. 기억만 오케이 하시면 되고요. 니은 낮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그러면은 낮 P면 Q이다. 이게 참이라는 얘기고, 진리집합의 포함 관계는 P 여집합이 Q에 포함되는지 체크하시면 됩니다. 포함되나요? 포함 안 되죠? 네, 그래서 이건 빼시면 되고요. 디귿 나달이면 나달은 낮추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그러면 어떤 명제가 참이어야 되는지 쓰셨나요? 낮추이면 나달 요게 참인지 물어보는 거죠. 요게 참인지 물어보는 거니까 Q 여집합이 R 여집합에 포함되는지를 체크하라는 겁니다. 여집합하는 게 귀찮으면 순서를 바꿔서 요거를 체크해도 되는 거죠. Q가 R에 포함되는 게 아니고 반대네요. 그래서 요거 틀렸다 하시면 되고요. 리을을 P면 나달이다. 참, 요게 참인지 체크하라는 거고, P가 R 여집합에 포함되는지 체크하라는 겁니다. 포함되나요? 포함되지 않죠? 그래서 기억만 답이 되겠네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73은 좀 이따 할게요. 잘 안 보이죠?
보이네. 답이 기억. 다 기억 아닌가요? 기억 맞죠? 아닌가요? (73) 해보셨나요? 제가 좀 써보면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P면 R도 참이고 Q이면 R도 참이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S는 R이기 위한 필요 조건, R이면 S가 참이란 얘기고요. Q는 S이기 위한 필요 조건, Q는 S,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렇게 세 개를 보면은 Q이면 R, R이면 S, S면 Q 이렇게 순환되는 게 보이죠. Q가 R에 포함되는데 R은 S에 포함되고 S는 Q에 포함된다네. 세 진리집합이 다 어떻다는 얘기죠? 다 같다는 얘기.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자면 Q, R, S가 다 같은 상황이고 P는 포함되니까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뭐 어쩌면 같을지도 모르겠지만 우선 이렇게 그리시면 되고요. 기억, R이랑 S는 같으니까 필요 충분 조건 맞습니다. 니은 P가 S에 포함되니까 P면 S다라는 명제가 참이고 S는 필요 조건이다. 네, 맞는 거고요. 딕은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P면 Q이다가 참인지 묻고 있는데 P가 Q에 포함되고 있으니까 충분 조건도 맞는 거죠. 그래서 기니디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질문? 네, 정리하고 옆에 풀 시간 좀 드릴게요.
혹시 다 한 친구들은 투스텝 홀수번을 오늘 하고 갈까 해요. 투스텝 홀수번을 그 시간을 몇 문제지? 한 3-40분 드리고 또 해설하고 또 시간이 나오면 다음 단은 좀 하고 이렇게 가겠습니다. 납피 또는 Q의 부정의 진리집합입니다. 부정. 납피 또는 Q의 부정. 이 뭐죠? 질문하신 분? 납피 또는 Q의 부정. 납피. 네. P 그리고 Q의 진리집합을 쓰라는 얘기입니다. P는 뭐냐면은 1 이상 6 이하이고요. 그리고니까 교집합을 얘기하는 거고요. 나Q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Q가 뭐지? X가 2랑 4인 거죠? X가 2랑 4가 아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네. 그래서 진리집합을 세면 1, 2, 3, 4, 5, 6 중에서 여기 두 개를 빼서 4개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까요? 81번 질문하시고 P랑 R의 교집합이 R이래요. 그럼 어떤 관계라는 거죠? P가 아래 네, P가 R에 포함된다. 부분집합이다. 맞고요. 다음 거는요? Q 여집합이 R 여집합에 포함된다. 누가 누구를 포함하는 거죠? 누가 큰 거예요? Q 여집합, R 여집합? R 여집합. 교집합했는데 R 여집합이 됐어요. 그러면은 Q 여집합이 더 큰 거죠? 네. 잠시만요. 위에도 잘못 말했네. 위에도 잘못 말했네. P랑 R을 교집합했는데 R이 된다네. 그럼 R이 P에 포함된다는 얘기입니다. 공통 부분이 R이라고 했으니까 R이 더 작다는 얘기고요. 반대도 마찬가지. R 여집합이 Q 여집합에 이렇게 포함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R이랑 Q는 어떻게 되죠? 이게 반대로 해주면 되겠죠? 그럼 정리하면 Q는 R에 포함되고 R은 P에 포함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P, R, Q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항상 참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을 골라라. 몇 번이 될까요? 1번? 1번이죠? 네. 넘어가도 되나요? 85 하겠습니다. 85.
중에서 한 배웠을 텐데 명제가 거짓임을 보이려면은 발레가 필요하잖아요. 그 발레는 어디에 있죠? 예를 들어 P면 Q에다가 거짓임을 얘기하고 싶어. 그럼 어느 집합에서 가져와야 하죠? P면 Q에다가 거짓임을 얘기하고 싶어요. 그럼 발레를 가져와야겠죠? 그럼 어느 집합에서 가져오면 되나요? 어느 집합에서 가져오면 되나요? 혹시 아시는 분? P면 Q에다가 거짓임을 얘기하고 싶어요. 혹시 아시는 분? 어느 집합에서 가져오면 되죠? 그럼 유형 9인가에서 했을 텐데 그 P에 속하고 Q에 속하고 그렇죠. 한 번만 다시 얘기해 보면 P가 Q에 P면 Q에다가 참이려면 P가 Q에 포함되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거짓이라는 건 P가 Q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 그러면은 발레를 보여준다는 거는 봐라. 이 부분을 봐라. P가 Q에 포함되지 않지 않느냐 요거를 얘기하자는 거예요. 거짓이라는 거는 원래 참이려면 포함돼야 되는데 거짓이라는 거는 포함되지 않는 부분을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이 부분을 봐봐. P가 Q에 포함되지 않잖아 라고 얘기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어느 부분일까요?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보세요. Q에 포함되지 않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발레에 대한 얘기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가정의 진리집합에서 결론의 진리집합의 차집합 부분이라는 거예요. 발레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가정의 진리집합에서 결론의 진리집합의 차집합이 발레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당연히 이렇게 써도 되겠죠? 같은 얘기고요. 그래서 문제에서 말하는 거는 나 P면 Q에다가 거짓임을 보이는 정수의 발레는 어디에 있냐면요. 가정의 진리집합, P의 여집합입니다. 거기서 결론의 진리집합의 차집합 부분이 발레가 속해 있는 부분이라는 거. 조금 어려운 얘기죠? 발레가 어디 있는지 차집합 부분에 있다는 거. 어려운 부분이니까 또 잘 알아두고 갑시다. 그래서 여기에서 정수가 x는 5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요거는 뭐 이렇게 써도 되고 뭐 아니면은 P 여집합이랑 Q 여집합, 교집합 이렇게 써도 상관없는 거죠. 네. 저는 이걸로 보겠습니다. P 여집합이 어떻게 되냐면요. P 여집합 어떻게 되는지 얘기할 수 있나요, 다들? P 여집합 2에서 6 사이 맞나요? 이거 맞나요? 네. 등호는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고요. Q 여집합은요? 마이너스 5보다 어떻고? 마이너스 5보다 작고 등호 안 붙습니다. 또는 A보다 크다는 거죠. A보다 크다. A가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거의 교집합에 해당하는 게 X는 5래. 그럼 A가 어디 있어야 할까요? 요거는 교집합이 없죠? 그래서 A가 요 안에 쏙 들어와가지고 교집합이 이 부분이 되고 그 사이의 정수가 5밖에 없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되는 A의 범위를 쓰래요. 그럼 범위를 어떻게 쓰면 될까요? 이렇게 5밖에 없다 할 때는요 5만 신경 쓰는 게 아니고 4까지 신경 써줘야 됩니다. 4는 요 안에 없어야 하니까요. 그죠? 그래서 A는 4랑 5 사이에 있다 하시면 되고 등호는 어디 붙이면 될까요? A는 어디 등호를 붙이면 될까요? 4까지는 와도 되는 거죠. A가 여기까지는 와도 그 사이의 정수가 5밖에 없다 만족하는 거고 A가 5는 안 됩니다. A가 여기로 오면은 그 사이에 교집합에 포함되지 않으니까요. 네. 좀 어려운 문제였는데 중요한 얘기 많이 했습니다. 발레가 어느 집합에 포함되는지 어려운 개념인데 또 잘 알아두고 가시고 정수 뭐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범위 세우자는
등호 어디 붙이는지는 또 항상 신경 써야 되는 부분입니다. 질문 있나요? 혹시 이해 안 되는 거? 네. 또 질문 있나요? 요거 3개 말고? 3개 말고 또 질문할 거 없나요? 몇 번이요? 84요? 84는 그 숙제로 내고 해설을 다음에 할까 해요. 그래서 제가 아직 안 푼 친구도 있으니까 목요일에 할게요. 그런데 제 힌트를 주자면 발레는 아까 제가 어디에 있다 했죠? 가정의 진리집합에서 결론 진리집합 뺀 거에 있다고 했죠? 그거를 생각해 보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의 배수의 집합에서 3의 배수의 집합에 차집합이 있겠죠? 그런 걸 생각해 보세요. 힌트만 드리고 넘어갈게요. 또? 또 없나요? 다 하셨나요? 진짜요? 네? 그럼 넘어갈게요. 진짜 없어요? 혹시 있는데 숙소로서 못했다면 나중에 개인적으로 물어보시고 다음 단원을 쭉 설명하겠습니다. 절대부등식입니다. 틀려했잖아요. 절대부등식. 네. 절대부등식. 항상 성립하는 식을 절대부등식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배워볼 거예요. 일단 1번에 보시면 실수와 부등식의 기본 성질이라고 되어 있어서 박스안에 보시면요. 여러분들 이미 잘 아는 당연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1번 A가 B보다 크면은 A 빼기 B가 0보다 크다. 2번 A제곱은 0 이상이다.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0 이상이다. 당연한 얘기들이고 3번은 아까 명제할 때도 나왔던 거죠.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0이라는 거는 A는 0, B는 0이라는 것과 필요충분 조건이다. 필요충분 조건의 표시입니다. 등등등 당연한 거 나와 있고 2번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두수 또는 두식의 대소 비교. 어떤 A랑 B 두수가 있어요. 두수 중에 누가 큰지 누가 작은지 알고 싶어. 제일 대표적인 방법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실 당연한 얘기지만 아주 중요한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첫 번째로 두수의 차를 보는 거예요. 차를 보고 그거의 부호를 비교하는 거야. 만약 양수야. 그럼 누가 더 큰 거다? A가 더 큰 거고 반대면은 B가 더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차를 보자 제일 대표적인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제곱을 비교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A가 B보다 큰 건가요? 제곱이 더 크면 A가 더 큰 건가요? 그런 건 아니죠. 그럼 이런 건 언제 얘기할 수 있을까? A랑 B가 둘 다 양수일 때 이용할 수 있겠죠. 둘 다 양수일 때는 이렇게 제곱의 차의 부호를 조사할 때가 있고요. 마지막은 한 번은 둘을 나눠보는 거예요. 나눠서 1보다 큰지 작은지를 보는 겁니다. 마지막은 만약 1보다 작아요. 그러면 A가 B보다 큰 건가요? 둘 다 양수일 때만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양수면은 B를 양변에 곱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이번 이렇게 두 가지는 A랑 B가 양수일 때 많이 하는 내용입니다. 제곱의 차를 비교한다든지 두수의 비율을 비교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두수의 대소 비교의 제일 대표적인 3가지 방법입니다. 네. 우선 여기까지 얘기하고 유형을 하겠습니다. 유형 1번 할 건데요. 대소 비교하라는 거는 대표적인 방법이 3가지 제가 소개해드렸죠. 빼서 0보다 큰지 비교한다든지 제곱의 차를 비교한다든지 나눠서
1보다 큰지 작은지 비교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1번을 좀 해봅시다. 1번만 힌트 주고 가자면 1번은 빼기예요. 빼는 게 0보다 큰지 작은지 비교하면 되겠죠? 네. 됐나요? 분수 빼는 거 제일 기본은 통분입니다. 이렇게 통분하고요. A에 2 더하기 B 빼기 B에 2 더하기 A가 돼서 분모는 냅두고요. 분자는 AB는 없어지고 2A 빼기 2B가 돼요. 부호가 어떨까요? 분모 부호는 어때요? 분모? 양수고요. 분자는요? 양수인데 등호가 붙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뺀 게 0 이상이네요. 그러면은 누가 더 큰 거다? 왼쪽 오른쪽? 왼쪽이 크거나 같은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계속 비교해서 제일 많이 쓰는 거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합니다. 2번은 세 개 중에 뭐 할까요? 두 번째를 쓰는 게 좋겠죠? 왜냐면 루트가 있으니까 제곱의 차를 보는 게 좋겠습니다. 2번도 해봅시다. 제곱하면 그거 아니에요. 오른쪽 다시 잡아. 왼쪽은 잘했어요. 대소를 시작할 때부터 한쪽으로 놓고 하는 게 아니고 제곱의 차를 보고 그게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0인지 그런 것들을 보는 겁니다. 제가 써볼게요. 제곱의 차를 쓰면 처음 거는 제곱하면 2a 더하기 2b고요. 두 번째는 제곱하면 a 더하기 2루트 ab 더하기 b 이렇게 되죠.
해주면 a랑 b는 하나씩 없어지고 마이너스 2루트 ab 플러스 b 이렇게 되죠? 요거의 부호를 체크하는 애. 요거의 부호를 어떻게 체크하지? 요거 뭐죠? 요거 뭐죠? 여기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만 이렇게 바뀐 거네요.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부호가 어떻죠? 제곱이니까 항상 양수죠? 등호는 붙여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제곱의 차가 0 이상이네? 그렇다는 거는 얘가 더 크다고 얘기할 수 있다. 왜냐면 둘 다 양수니까. 제곱이 더 크면은 요게 더 크다 얘기할 수 있는 거죠. 2번 요거 두 번째 내용입니다. 등호 붙여야 됩니다. 등호. 뒤는 등호 붙여야 돼. 등호 붙이죠. 여기 마지막. 그래. 3번은 나누라는 얘기겠죠? 나눠서 해도 되는데 그냥 번거로우니까 저는 이렇게 할게요. 밑이 있고 지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요즘 대수 배우시죠? 밑 지수가 있는데 밑을 맞추는 게 편할까요? 지수를 맞추는 게 편할까요? 지수. 지수를 맞추는 게 편합니다. 지수를 몇으로 맞출까요? 20으로 맞추는 게 편하겠죠? 2의 60제곱은요 몇의 20제곱이에요? 8의 20. 네. 2의 세제곱이니까 8을 요거를 이렇게 되는 거죠? 지수 법칙 둘이 곱하는 거고 3의 40은 몇의 20제곱? 9고요. 얘는 그냥 그대로죠? 누가 제일 큰 거? 3의 40. 요거 순이 되겠죠? 네, 유형 1번 정리하고 옆에 거 풀 시간 좀 드릴게요. 계속 비교해서 아마 어려운 개념은 아닐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제일 기본이 되는 방법이다 라는 걸 꼭 알아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유형 2로 넘어갈게요. 삼 번입니다. 3번은 보면 뭘 증명하라고 했죠? 누가 더 큰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ab, bc, c보다 더 큰지 보이라고 했죠? 할 수 있나요? 이제 어떤 것이 어떤 것보다 크다 아니면 뭐 0 이상이다 이런 거를 보일 때는 사실 저희가 쓸 수 있는 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어떤 게 0 이상인 걸 보이는 건 그런 것들을 제곱식으로 쓰거나 아니면 제곱의 합으로 쓰거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제일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3번을 제가 써보면은 요걸 증명하라는 거는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가 0 이상임을 보이라는 것과 같은 얘기예요. 필요 충분 조건인 얘기예요. 여기 0 이상입니다. 왜게요? 혹시 아시나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정리되지? 2분의 1에 a-b의 제곱, b-c의 제곱, c-e의 제곱 이렇게 정리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0 이상이니까 이것도 이렇게 다 필요 충분 조건인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성립하니까 요거 여기에 다 성립한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됩니다. 하나만 더 얘기하고 쓸 시간 드릴게요. 4번이랑 이어지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4번이랑 이어지는 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6인데 ab 더하기 bc 더하기 ca의 최대값을 구하래요. 문제를 제가 좀 바꿔서 편하게 내면 요거 제곱은요 몇 ab 더하기 bc 더하기 ca보다 클까요? 3번에서 했던 거랑 연관입니다. 여기 들어갈 숫자 몇일까요? 네, 저 잘못 쓴 거 아니에요. 여기 네모에 들어갈 숫자 몇일까요? 이거를 전개하는 거 알고 있나요? 전개식. 전개하면 여기 네모에 몇이 들어가면 될까? 전개하면 어떻게 되지? a제곱, b제곱, c제곱인가요? 또 뭐가 붙지? 2배 이렇게 붙죠? 얘는 몇 a, b, b, c, c보다 클까요? 2? 요거랑 연관지어서 해볼까요? 요거 그렇죠 3이죠? 왜냐면은 얘는 AB 더하기 BC 더하기 CA보다 크니까 3번에서 제가 요거를 증명했어요. 한 번에 제가 요걸 보여줬는데 양변에 뭐 해준 거냐면요 이 AB, BC, CA를 양변에 더해도 되죠? 제가 이렇게 써도 되죠? 그럼 여기 있는 건 뭐가 되냐면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이 3ab CCA보다 크거나 같다. 이것도 제가 보여줄 수 있겠네요. 네. 이것도 절대 부등식에서 또 알아야 할 하나의 부등식이 되겠고요.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여기 6이라고 했나요? 그러면 얘는 최대 몇이다? 36. 36인데 3으로 나눠서 12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죠? 두 가지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두 가지의 절대 부등식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4번을 푸는데 하나의 보조 정리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거 필기해서 알아두고 가도록 합시다. 제가 3번, 4번에서 보여준 건 6번, 7번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리들이니까
참고하면서 푸시고요. 연필 좀 갖고 와. 네. 5번은 생각할 시간을 좀 드릴 건데 제가 어떤 게 0 이상인지 보이는 거는 제곱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제곱의 합으로 만들거나 이런 것들이 제일 대표적인 방법이라 했어요. 5번에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풀어봅시다. 설명 이해 안 됐던 거 빠른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요. 아, 지워도 되나요? 네. 또 생각나는 절대분식 하나 얘기하자면 이건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건데 a제곱 더하기 ab 얘도 항상 0 이상이라고 오늘 얘기했던 건데 왠지 아시나요? 어떻게 바꿀 수 있다 했죠? 사실 여기 마이너스여도 상관없습니다. a 풀마 2분의 1 b의 제곱 플러스 4분의 3 b제곱 되니까 얘도 항상 0 이상인 거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이런 것도 하나의 절대부등식입니다. 5번에 1번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참고해서 해보세요. 제곱식의 합으로 보여주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오늘 유형 2까지만 할게요. 여기까지만 집중해서 해봅시다.
5번을 해볼게요. 여기 0 이상임을 보여라 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제곱인지 아니면 어떤 것들 제곱의 합인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면은 이 부등식이 성립하는 걸 증명하는 게 되겠죠. 이거는 어떻게 제곱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죠? A-B 제곱 A-B의 제곱 더하기 B제곱으로 쓸 수 있죠. 제곱의 합이니까 얘도 0 이상이고 얘도 0 이상이니까 얘가 0 이상이라고 증명할 수 있겠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깔끔한 것 같고요. 2번이 좀 어려웠죠? 혹시 한 친구 있나요? 이것도 제곱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제곱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근데 혹시 요것처럼 A-B의 제곱 이렇게 시작하면 좀 제곱의 합으로 나타내기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이런 것들이 좀 처리하기 힘들죠.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한 문자에 관해서 씁시다. 저는 A에 관해서 썼어요. A제곱 그리고 A가 있는 게 요거죠. 마이너스 2b 더하기 A 2A 플러스 2b 제곱 마이너스 6b 플러스 5 이렇게 쓰고 한 번만 정리할게요. 2 좀 빼낼게요. A 제곱 마이너스 2에 b 마이너스 1 A 더하기 2b 제곱 더하기 6b 더하기 그래서 요거를 제곱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왜 제곱으로 자꾸 하는 거냐면 요게 0 이상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를요 A 마이너스 뭐의 제곱이라 하면 되죠? b 마이너스 1의 제곱이라 하면 되나요? 그러면은 여기 나오는 거죠? 근데 b 마이너스 1의 제곱은 b제곱 빼기 2b 더하기 1이에요. 그래서 뭐가 남죠? b제곱이 남고 몇 b? 마이너스 4b 플러스 4 이렇게 남죠? 한번 보이시나요? 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게 a-b 더하기 1의 제곱 b-2의 제곱으로 제곱의 합으로 나타냈으니까 0 이상임을 증명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안 해본 스킬일 테니까 이렇게 또 연습을 해보시고요. 네. 0 이상임을 보이는 거 이렇게 제곱이나 제곱의 합으로 나타내는 거다. 그리고 대소비교 대표적인 거 3가지까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대소비교 제일 대표적인 거 차이나 제곱의 차이나 비율 비교하는 거 이렇게까지 얘기했고 6, 7, 8이 혹시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6, 7번은 3, 4번을 좀 참고하면서 많이 하고 8번은 5번이 2번처럼 좀 해보면서 연습해보세요. 진도는 여기까지 나가겠습니다. 남은 시간 뭐 각자 자유롭게 풀고 질문 있으면 하고 이렇게 마무리할게요.